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랜만에 상승을 해서 27K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7K 초반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시장을 둘러싼 미국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보고요. 비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는지 글래스네도 코파운더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알트코인 불장은 과연 언제 올 수 있는지 지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사항으로 보라고래가 머리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 이슈보다도 홍콩 이슈 때문에 홍콩이 시장이 열린다는 것에 기대감으로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른 변동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을 둘러싼 미국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도이체방크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100%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12개월 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간 지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크로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이 경기 침체 이슈가 저희를 계속 압박을 할 거다. 그 과정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저희가 코인으로 돈을 버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어제 미국에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두 가지가 모두 혼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부분들을 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보면은 오히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차지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주택 판매가 됐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안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게 양쪽 모두, 경기 침체 부분과 경기 침체가 아닌 부분 모두 지표가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표를 보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을 둘러싸고 경기 침체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부채 한도 상향 이슈잖아요.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어젯밤에 미국 주식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또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안 좋게 끝이 났던 거예요. 지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이제 자기 협의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보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됐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6월 1일 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는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각자의 입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 메카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미국의 이런 지출을 좀 줄여라, 10% 정도로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이 두 세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정치적인 부분하고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2011년도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예가 된 다음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합의를 해도 바로 오케이가 아니고요, 그 뒤에 17%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시장에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마무리되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제 유예가 됐다가 그 뒤에 연장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2011년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분명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인 시장과 둘러싸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밈 같은 건데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불장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마이클 세일러가 2022년도에는 반대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존버와 DCA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를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만 상품 이런 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지만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자금과 개발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몰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감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BRC20이나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2 관련돼서 뭐 개발자들이나 자금들이 사실 모이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하거나 상승장 초입이거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뭐 밈처럼 마이클 세일러가 상승장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아닐 수도 있다. 리스크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저에서 개발자들과 돈이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정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뭐 은행을 인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 전에 금리 추가 인상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잘 맞추셨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리스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알고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리스크 중에 이제 바이낸스 리스크와 북한 리스크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북한 관련돼서도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북한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시에 이런 게 생겼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 계정을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북한 계정이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바이낸스 즉 중국이나 홍콩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제재와 그 다음에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제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불장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지표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있는 도미넌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있는 돈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더리움에 넘어와야 될 시기에 갑자기 BRC20이 이제 뜨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돈이 한번 샜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연기가 됐었는데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계속 요 지점을 뛰어넘어야 이제 이더리움으로 돈이 몰리고 그게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는데 계속 지금 뿅망치를 맞으면서 이 뒤로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힘차게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의 맞닿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를 했다가 넘어가지 못했고 지금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좀 넘어서는지 이 도미넌스가 좀 넘어서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도미넌스 부분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지금 이 엣지 부분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미니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추적을 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뭔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갑자기 한 번에 튀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오픈 인터레스트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이더리움이 2,000불 넘어갔을 때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고 이 OI가 늘어났을 때는 보통은 가격이 뭐 상승장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굉장히 튀면서 이 부분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넌스와 가격적인 부분이 비트코인의 이 부분을 머리를 이더리움이 들게 되면은 미니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작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니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글래스노드의 코파운더가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200일 이평선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이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50일 이평선이 있거든요. 이 5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한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상승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불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있어서 힘드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 지표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내러티브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번 가진 사람들이 잘 팔지 않는다. 이런 부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피크를 찍고 있고 저도 그거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던질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클리어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이, 그러니까 실제 은행들이 보유하는 조건이 완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더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돈의 15%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지금 유럽에서 유럽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테더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거기에서 늘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테더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근접을 하고 있다. 근데 테더는 돈을 벌면 비트코인을 15% 산다. 그럼 15%가 계속 비트코인을 더 많은 양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6월 달에 홍콩이 진입을 하고, 이 홍콩 관련돼서는 어떤 코인들이 내러티브를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멤버십 분들께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홍콩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보면 결국은 돈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 장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좀 축척의 기간으로 가지면서 고래들이 축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 뒤에 저희가 과실을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